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수의 일침입니다. 작가는 한근태 씨가 되겠고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작가인데 굉장히 책을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책 제목 보니까 뭔가 안 땡겨요? 야, 나도 고수가 되고 싶다. 나 생각 안 들어요? 고수란 게 꼭 뭐 국회의원이고 뭐 대기업 대표 그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중개 업무 하시잖아요. 중개에 고수가 있잖아요. 비록 그 산업 현장에 노가다 하죠. 거기도 고수가 있어요. 예. 인생의 분야마다 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수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그 목차를 보게 되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 4가지 파트인데 1장은 세상 이치에 대해서 한 35개 정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테마가. 다음에 2장은 마음 다스리기. 예. 다음에 3장은요. 일이 스승이다. 일에 대해서요. 다음에 4장은요. 그 시간에 대해서요. 시간이 스승이다. 총 4장인데 군데군데 제목이 한 120개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재미가 있어요. 짤막짤막한 게. 그 이 120개가 넘는 내용 중에서 제가 3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구구단 아시죠? 부산에 어떤 중소기업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저자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대표님, 진짜 속상해 미치겠대요. 왜냐하면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 단톡방에서 어느 다른 대표가 자기한테 막 악담을 하더래요. 공격을 하더래요.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성질 두렵게 나잖아요. 물론 이런 게 대부분은요, 반박하지. 예. 그때부터는 서로 이제 뭐 격한 감정이 오고 가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한근태 대표가 구구단 얘기를 들어줍니다. 구구단 얘기를요. 옛날에 두 사람이 언쟁을 벌입니다. 여러분들 구구단 4,7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28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27이래. 한 사람은 28이래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 맞고 한 사람 틀렸잖아요. 얘가 틀렸고 얘가 맞는 거잖아요. 예.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그 고을에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원님이 답을 내려요. 자, 27 누구야? 손을 들잖아요. 너는 집으로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8 남았잖아요. 얘를 딱 불러서 곤장을 10대를 때리래요. 예. 억울하게 정답을 말한 사람이 곤장을 10대씩이나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곤장을 다 맞은 다음에 원님한테 하소연합니다. 막 강력하게. 아니, 내가 정답인데 어떻게 곤장을 때립니까? 했더니 원님 왈. 아이고 인간아. 이런 놈과 싸우는 네가 나쁜 놈이다면서요. 예. 답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악담을 했다. 공격을 했다. 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라. 그런 인간 상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살다 보면 예.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거든요. 예. 일일이 대하면 서로 감정 불쾌해지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똥이 무엇을 피합니까? 예.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얘기 듣고 이 대표는요. 응답을 안 했어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더니 몇 달 뒤에 악담을 한 대표가 자기를 찾아오더래요. 예. 찾아서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면서 사과를 하더래요. 예. 일이 잘 풀렸잖아요. 역시 고수의 마인드는 다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관중 그리고
선수. 여러분들, 자, 강의실뿐만 아니고 이제 동강 수업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한번 좀 공부하는 자신을 곰곰이 되새겨 보세요. 예. 내가 하는 공부가 관중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선수로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인생에서 얘를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면,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뭘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업이, 내가 하는 공부가 관중의 입장에서 하는 건지 선수 입장에서 한다든지.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요. 기준. 그 기준은 바로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하루가 무료합니다. 지루해요. 그럼 많이 느끼시죠? 예. 저도 많이 느껴요. 그 순간 관중이다. 예. 지루함을 느끼면 관중입니다. 그러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선수예요. 선수.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정말 늘 돌이켜봐요. 지루한지, 지루할 틈이 없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내 하루에, 내 삶에, 내가 하는 업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관중이다. 예. 바로 관중석에서 박차고 내려와서 운동장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선수가 돼야 됩니다. 선수가 되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예. 절대 지루함을 느끼지 말자. 예. 좋은 말이더라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 그 나이가 언젠지. 어떤 분은 20대, 어떤 분은 10대, 어떤 분은 30대 답을 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는 이제 30대가 되면 20대가 좋았지. 그러잖아요. 40대가 되면 10년 전 30대가 좋았지. 예. 그러면 이제 60대가 되면요. 또 10년 전 50대가 좋았지. 그런 생각 많이 봤죠. 저도 특히 40대, 50대 그런 얘기 생각 많이 했습니다. 10년 전이 정말 좋았다고. 그렇다면 자, 10년 전 후에 나를 보게 되면 10년 에서 나를 보게 되면 참 지금 좋은 날을 몰라요. 지나가니까 그때가 좋았구나. 예. 근데 결국은 뭐죠? 그때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예. 어쩌면 30대건 40대건 50대건 또는 60대건 바로 지금이 가장 빛나는 나이요.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빛나는 나이입니까? 예. 저는 40대, 50대 그때마다 10년 전을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사색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다 보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좋아요. 가장 행복하고요. 왜냐? 똑같잖아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내 인생에서.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나이고 가장 좋은 순간이니까 지금을 즐기시고 열심히 선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 약 130개 정도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가시면요 꼭 중개의 고수가 되세요. 그리고 인생의 고수가 되세요. 예. 고수가 돼야 됩니다. 예. 오늘 교재 볼게요. 186페이지예요. 토지정책입니다.
자, 토지 정책은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조금은 약한 부분입니다. 자, 토지 정책은 제가 최근 시험은요, 기본서보다는 주로 공법, 2차 과목이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기본서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 기량은요. 자, 먼저 목차공 1번 지역지구제 1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얘는요, 빈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용도 지역지구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제는 먼저 1번 목적은요, 항목 5개 있죠. 네. 그 중에서 3번이 집중 출제가 돼요. 3번 지역지구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용도 구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거지 공장을 짓지 말래. 그래서 밑줄입니다. 부배 외부 효과를 제거 밑줄. 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지정하게 됩니다. 목차 2번에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종류. 도간농자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얘는요, 저는 설명을 피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 첫 시간에 배우잖아요. 국토계획법. 가장 기본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끄집어서 묻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2차 과목 내용이니까 충분히 기초를 갖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3번, 용어 있죠? 국토계획법. 그래서 항목이 1번부터 다음 페이지 보니까 되게 많죠? 한 12개 정도. 예. 이것저것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학교론 시험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2차 과목 공법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해결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189페이지 보시면 따로 내용을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지역지구제 효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효과는 우리 책에서는 여기에 넣는 게 좋은데, 지역지구제 효과는요, 학교론적인 내용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첨가를 해야 됩니다. 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자, 그러면 먼저 강의 노트 보시면 지역지구제 효과 나옵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정책적으로 학교론에서는요, 이 효과만 나왔다면 효과요. 미리 못 박아 드릴게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단기와 장기예요.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단기와 장기. 못 박아 버리세요. 앞으로 자, 이 단기 장기는요, 다음 시간 계속 나오거든요. 단기 효과, 장기 효과. 단기만 나왔다면 무조건 수요를 떠올리죠. 수요를 움직입니다. 장기는요, 공급을 움직입니다. 못 박아 버리세요.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입니다. 왜 그러죠? 자, 사는 거는요, 오늘 살 수도 있고 내일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단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공급은 집 짓는데 1년, 2년 걸리잖아. 장기가 수요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효과만 나왔다면 이제 반복이 돼요. 단기는 무조건 수요. 장기는 무조건 공급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일단 체계를 잡으세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세요? 편의상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주거지역은 당연히 공해성 공장은 결코 지을 수가 없잖아요. 못 짓게 합니다. 얘가 바로 지역주의 효과다. 즉,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합니다. 처음부터. 공장을 못 짓게 하니까 동네가 점점 쾌적하고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럼 동네가 점점 좋아져요. 좋아지니까 인구가 증가하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만큼 가격은 오르지. 가격 상승, 땅값 올라갑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요, 공급도 증가시키겠죠. 공급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동네가 되면요, 인구 증가, 가격 상승, 공급 증가. 모두 증가예요. 어려움은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조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별하죠. 공급이 나왔죠? 장기 효과예요. 공급 빼고 앞에 거는 모두가 단기 효과이다. 단기.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요, 공급을 움직인다. 여기까지가 학개론적인 측면에서 지역지구제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데 세 가지 구분되어 있죠.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두 번째가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는 게 좋아요. 이 세 가지가 뭐냐? 비용이 일정화돼요, 비용이 증가한대요, 비용이 감소한대요. 그럼 이때 비용은 뭐죠? 집을 지을 때 뭐가 들어가지? 건축비.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비가 일정화돼요. 건축비가 오른대요. 건축비가 내린대요. 세 개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하지 말입니다. 자, 이럴 때 효과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주택 가격입니다. 다음에 주택 공급입니다. 그다음에 괄호 돼 있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험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부터 보자. 결론부터요. 사실 얘는요, 일일이 건축비가 일정하다 그래프 그리고요, 건축비가 상승하더라 그래프 그리고, 다 그래프를 3개를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그래프는 제가 5월달에 그려드릴게요. 5월달에. 지금은 결과만 알아도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그러면 자, 우선 쉽게 생각하자. 일단 답은 뭡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답이 나왔지? 그러니까 전부 다 공급은 증가. 얼마나 쉬워요. 공급은 증가. 어떤 경우도. 다음에 가격은요, 이것도 쉬워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주택 가격도 일정합니다. 그렇잖아. 건축비가 상승하면요, 주택 가격도 상승합니다. 오르잖아요. 건축비가 하락하면요, 당연히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어려운 거 없죠, 결과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 풀 적에는. 그래서 공급은 무조건 증가. 예. 가격은요, 일정하면 일정하고,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끝.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이제 이렇게 물어. 연습해 볼게요. 자, 지역지구제는 장기적으로 비용 일정 산업이면 주택 가격은 일정한데 공급은 일정하다. 틀렸지? 공급은 무조건 증가잖아요. 예,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자, 지역지구제는 장기적으로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틀렸지.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 효과는요, 이런 내용들이 학개론적인 내용인데 조금 아쉽지만 저희 기본서는요, 효과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출제가 됐는지 확인하자. 오늘 지문 있죠? 기출지문. 분량 많습니다. 자, 1번 봅니다. 1번. 1번은요,
객관식 문제죠. 얘가 기출문제. 언제? 8회 때. 8회 때 문제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자 8회 때 문제를 지금 풀어봅니다. 정부에서 공업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이용객을 변경하였다고 하죠. 여기까지 뭐죠? 용도 지역 지구제. 이럴 때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8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8회 때 시험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1번 단기하니까 뭐지? 수요. 감 잡히죠? 단기에 수요는 증가한다 맞죠? 공급은 틀렸지. 공급은 장기잖아. 공급 감소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뭐지? 불변. 공급은 불변입니다. 단기는요. 공급 불변. 틀렸죠? 2번요. 주택가치는 단기에 상승한다. 정답이네. 주택가격 단기에 상승한다. 정답이지.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3번요. 기존 공급자, 얘가 다른 말로 사전적 독점. 그러니까 기존 공급자가 바로 기존에 땅 가진 기존 토지 소유자죠. 땅값 엄청 올라가죠.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정상 이윤이 아니고 초과 이윤. 엄청난 지가 상승, 초과 이윤을 획득합니다. 틀렸고. 4번, 5번요. 자, 4번, 5번은 칠판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하고. 나오잖아요. 기출문제는요. 4번.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면 가격은 일정하고 공급은 무조건 증가잖아. 네.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맞죠? 그러나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과 낮아진다 아니고 같아진다. 원래대로. 그래서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과 같아진다. 틀렸죠? 5번요. 주택 건설이 비용 증가 산업이다. 비용 증가 산업이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도 증가하고 답이 나왔잖아.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은 감소 틀렸지. 공급은 증가하고요.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과 같아진다 아니고 높아진다.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지역지구의 효과를 묻는 문제로서 8회 때 정통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교재 봅니다. 자, 189페이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 02번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 얘는요, 제목이 그대로 개발권 양도제니까 개발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참고로 TDR 제도는 제가 1월, 2월 수업 때 허름한 신문 들고 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정책이 아니고 좀 따로 개발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다만 한 번 더 확인하자면 TDR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가 돼요. 그리고 TDR 제도는 지역지구제로서의 보완책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수록이 된 것 같습니다. 따로 이제 개발 가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 한 장 넘어갑니다. 3번요. 개발이익 환수. 여러분들도 2차 과목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죠.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04번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는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인데요. 관련 법은요. 나와있죠. 옆에 공공토지비축법률. 얘는요. 분량 엄청 많습니다.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요. 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대로 깊이 있게 다룬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약합니다. 다만 자 1번 개념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토지은행제도는 공익 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죠. 비축합니다. 예. 싸게 매입해서 이를 따로 공공사업을 활용하든지 또는 팔 수도 있죠. 이게 바로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가 되고요. 목차 2번요. 설치 운영. 자,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은요. 첫 줄 끝에 보니까 한 단어만 밑줄 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즉 LH공사죠.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과거에 토지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다 틀렸지. 지자체가 아니고 누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합니다. 이런 정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3번 계획, 3번 앞에 X, 4번 X, 취득, 4번 X 하시고요. 5번 관리공급, 5번도 X 하시고 3, 4, 5번은요. 물론 내용은 내었지만은 우리 시험에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규칙,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6번 장점과 단점입니다. 1번 장점은요. 항목 많죠. 토지은행, 토지비축은 1번. 자, 비축한다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토지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토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쉬운,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2번요. 또 밑줄입니다. 공공개발 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 밑줄.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5번도 밑줄입니다. 자, 저렴하게 싸게 매입하니까 5번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죠. 다음에 6번도 밑줄. 개발이익은 저절로 환수가 돼요. 그리고 2번요. 단점요. 단점. 단점은 대량 토지를 매입하니까 그래도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가요. 또 2번. 자,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 그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는 투기 우려가 있죠. 이런 부분들의 단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05번 공공임대보육 5번 앞에다가 X 보지 마세요. 오른쪽 페이지 6번 공공투자사업 앞에다가 X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X 버리시고요. 자, 토지정책은 가장 주된 내용은요. 자, 어디서 많이 나와? 지역지구제. 그런데 학교론적인 내용은 효과는 과거에 출제 잘 되는데 최근 시험은요. 어디서 2차 과목 공법에서요. 국토계획법에서 지역지구제 내용을 자꾸 끄집어내더라. 4절 내려가죠. 드디어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정책. 목차 볼까요? 01번 임대료 규제 확실히 정리되고요. 다음 목차. 2장 넘어가요. 200페이지. 임대료 보조. 얘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다음 목차. 한 장 넘어갑니다. 03번 공공임대주택.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요 세 가지는요. 매우 중요하고요.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매년마다 빠짐없이 출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확실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세 가지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는요. 일단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출제 형태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시간 내어드린 기출표를 봅니다. 자, 기출표를 보시면서 정책 찾으셨죠? 정책. 자, 정책을 보게 되면 1장 부동산 문제는 얘는 고닥다리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최근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자 2장 부동산 정책 엄청 출제되었습니다. 자 2장 정책을 보시면서 6째 줄을 볼래요. 6째 줄. 자 6째 줄을 보니까 끝에 까만 세모 주택정책 종합문제 찾으셨죠? 꽤 많이 나왔죠? 엄청 나왔습니다. 12번 나왔어요. 자, 이 주택정책 종합문제가 방금 봤던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주택입니다. 이것들을 짬뽕해서 종합문제가 되고요. 다음 까만 세모 임대료 보조가 4번 나왔고 공공임대주택에서 5번 나왔고요. 또 끝에 보니까 까만 세모 주택의 여가가정 주거분리가 많이 나왔네요. 10번. 그리고 까만 세모 조세 정책이 엄청나죠. 동그라미가. 몇 번 나왔다? 무려 21번요. 특히 조세 정책은요. 밑줄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나왔는데 35, 35. 작년에는 2문제씩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확인했으니까 197페이지 봅니다. 01번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는요, 한 장을 넘기게 되면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먼저 강의 노트를 먼저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지금부터 임대료 규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는 분양가 규제가 돼요.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아래쪽에 왼쪽에 약간 여백이 있죠. 여백. 그 여백에다가 요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주면 돼요. 쉬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하나 그려주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시장 원리가 돼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요. 자, 먼저 수요하게 되면 세대로 살아야 되겠죠. 임차인이 되고요. 다음에 공급자는 임대인이다. 요 관계에서 정해지는 임대료가 너무 높잖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니네 마음대로 임대료 받지 마. 임대료를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요. 출발은요, 낮게, 싸게, 낮게 설정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높게 설정해요. 높게 설정합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이만큼 받으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러면요, 규제 하나만 하지.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요, 규제 하나만 하나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분되시겠죠?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높게 설정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규제 하나만 하나. 자, 이렇게 낮게 설정할 때 이때 각각의 입장을 볼까요? 그럼 이제 강의 노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네모되어 있죠.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머릿속에 이걸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래프 보니까 최고로 이만큼만 받으라고 하니까 결국 임대는요, 이 빨간 게만큼 손해보잖아요. 손해보잖아요. 손해보고 공급을 늘린다, 줄인다? 줄이겠지. 여기서 이만큼 줄여버립니다.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그러면 자, 이렇게 낮게 설정하니까 수요는 요 빨간 점이 되겠네요. 임차는요, 임대료가 싸니까 얼마나 좋아요. 싸니까 좋다? 이만큼 뭐지? 초과 수요. 초과 수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항상 규제하니까 공급 부족, 초과 수요 떨리면 거의 공부가 된 겁니다. 공급 부족, 초과 수요. 얘가 집중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임대는요, 이만큼 손해보니까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임대 부동산에 투자를 기피합니다. 임대료를 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요것만 받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임대 안 해.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적게 받고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우리 아들 공부방이나 줄래. 용도를 바꿀래. 용도 전환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요것만 받게 되면요. 만약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대충 짓고 말겠지 질이 떨어집니다.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임차인은요. 싸니까 뭐? 초과수요. 그럼 잘 보세요. 규제하니까 공급은 부족해요. 수요가 있다만큼 많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요. 방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러니까 뭐? 이사가 어렵다 이동이 저하됩니다. 근데 겨우 방을 구했습니다. 방을 달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방을 안 주겠지. 예. 그럼 이때는 어떡합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서는 요것만 쓰고 내가 이만큼 웃돈 줄게. 피를 주겠대요. 어떤 시장? 암시장. 따라서 웃돈 거래 세 번째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게 되면 임대인의 입장, 임차인의 입장. 잘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전체를 하늘을 보게 되면요. 좋은 게 없어요. 규제하니까 공급 부족해, 투자 안 해, 용도 받고 질이 떨어져. 방구하기도 어려워. 전부 다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함부로 못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도요. 임대로 상한제가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있지만은요. 임대로 상한제는 아직까지 못합니다. 왜? 폐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임대료 규제는 어떨 때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그때는 먹히거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난리 나죠. 전쟁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먹힌단 말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그렇지 않으면 덕보다 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강의도는 한 개 더 메모되어 있죠. 임대인 입장, 임차인 입장, 그리고 어디 국가 입장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조세 수입이 줄어들어요. 이건 왜 그러냐 보세요. 얘가 뭡니까? 시장 원리. 얘는요, 정부가 규제했잖아요. 규제하지 않았다면 얘가 시장 힘들었는데 규제하면요, 여기에서 세금을 받던 게 규제하게 되면 여기에서 세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이만큼 줄어들어 버리겠네. 그래,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조세 수입이 감소가 돼요. 여기까지 또 올려보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들을 책 보고 확인. 198페이지. 2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낮을 때 보게 되면 필요한 단어도 체크합니다. 1번, 초과 수요 밑줄. 그래 2번은요, 두 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질적 수준도 떨어진다 밑줄. 3번요, 공급 감소 밑줄. 동남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보게 되면 투자는 임대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밑줄입니다. 투자를 깊이 밑줄, 투자 깊이. 동남 2번요. 첫 줄 끝에 보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 밑줄, 용도 전환입니다. 그리고 4번 내려가요. 임차인은요. 동남 1번 첫 줄 끝에 보시면요. 주거 이동 저하 밑줄, 이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동남 2번 네 줄 나와 있죠. 두 줄 끝에 보시면 암시장의 피해 밑줄,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5번 그 밖의 효과, 동암 1번 정부는 조세 수입이 감소합니다. 3번 내려가요.
교재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 동그라미. 높을 때는요,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요. 설명 다 끝났습니다. 자, 다시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자, 손가락표 이렇게 나와 있죠. 뭡니까? 임대료 교재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는 경우. 해지.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그래프 보세요. 자, 정부가 임대료 이만큼 받아. 이렇게 교재했잖아요. 교재했는데 오늘 자정부로 오늘만 지나면 얘를 싹 다 풀어버린대. 얘가 뭐? 해지. 예. 교재를 오늘부로 싹 다 풀어버린대. 이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단기와 장기. 단기, 장기. 그러면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자, 이렇게 교재다가 오늘 자동으로 싹 풀어버린대. 풀어버리면 내일부터요. 임대료는 오를까, 내릴까? 확 올라갑니다. 이때는 암시장 아니에요. 암시장, 암은 지울게요. 그래서 이걸 싹 다 풀어버리면 임대료가 내일부터 확 올라가. 얘가 뭐? 단기. 내일부터 임대료 오르니까 단기. 단기는 뭐지? 임대료 상승. 그럼 임대료가 오르면요, 공급도 늘어나겠지. 그렇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어디까지 늘어날까? 공급은요, 다시 시장 원리를 찾아갈 때, 요점을 찾을 때까지 이만큼 공급이 늘어납니다. 얘가 장기. 장기는 뭐? 공급이잖아요. 그 장기적으로, 자, 원래점을 찾아갈 때까지 이만큼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예요. 결국 교재를 풀어버리면 임대료 오르고 원래만큼 공급이 증가한다.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요걸 묻는 문제가 공인중개사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과거 시험은요, 그 어렵다고는 사법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사법고시에서 요 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뭡니까? 요거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그러면 얘랑 분양가 규제랑 원리가 똑같아. 분양가 규제. 다른 말로 분양가 상한제.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왕 그림이 나왔으니까 원리가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보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207페이지 넘어요. 207페이지. 207페이지 폈습니까? 목차 05번. 자, 분양주택 정책에서 1번.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한 장 넘겼더니 목차 2번. 분양가 자율화. 두 가지. 자, 그러면요, 1번.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도요. 규제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 알았다 하면요, 여기다가 분양가를 집어넣자, 다시. 자, 분양가도 수요자, 공급자가 있는데,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너무 높게 받아요. 요즘 분양가 너무 비싸. 비싸니까 전부 다 뭐, 할인 분양해도 안 팔려.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분양가를 이만큼 받아. 규제하죠. 규제면요, 어떻게? 낮게 규제한다. 낮게 설정. 꼭 기억하세요. 낮게 설정.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만 하지.
똑같잖아요. 예. 그럼 요 그림 보시면서 그러면 얘가 뭐죠? 얘가 요 가격은 시장 원리. 시장 원리. 그러니까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 시장. 너무 비싸요. 그러면 노란 가격이 뭐죠? 노란선 얘는요. 얘는 뭡니까? 얘는 규제 가격. 규제 가격. 갭이 있죠, 갭. 요 갭이 뭐냐? 갭이 바로 전매 차익입니다. 전매 차익이다. 신문 많이 보셨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하니까 싹 요거 살려고요. 전국에서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나도 당첨받자. 엄청 모입니다. 아파트는 한정이 돼, 공급 한정이 되는데 엄청나게 모여들거든요. 그때 추첨하죠, 추첨. 당첨만 돼버리면 다음날 이만큼 차익이 생기지. 이 차익이요, 몇 천만 원도 작아. 기본 수도 끊으면요, 억대가 넘어갑니다. 당첨만 받아버리면 하룻밤 사이에 억대, 몇 억을 쉽게 버는 거예요. 로또가 따로 없어요. 이것만큼 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투기 수요.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하게 되면 자, 요 차이만큼 투기 수요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까지가 뭐지? 그럼 결국 뭔가 그럼 보게 되면 결국 분양가 규제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 네? 서로 살려고 해 초과 수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얘만 돌리면 돼요. 공급 부족 초과 수요 원리가 똑같아요. 다만 요 갭만큼은 뭐가 생기지? 투기가 극성을 부린다. 전매 차익입니다. 공부 다 된 거예요. 207페이지 1번. 자, 개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보게 되면 자, 신규 주택 가격을 자, 미처입니다.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규제 비중. 낮게 설정입니다. 낮게. 3번 내려 3번. 3번은요. 세 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입주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돼요. 요 내용 여러분들이 따로 2차 과목에서 공부합니다. 예.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서민형이기 때문에 상한제가 적용 안 됩니다. 가려본 효과는요. 1번 밑줄 하세요. 건설업체 수익을 악화시켜서 공급을 위축시킨다. 공급 부족이지. 3번도 밑줄 하세요. 공급의 질이 떨어진다. 질적 저하. 5번은요. 두 번째 줄을 밑줄합니다. 투기 수요 발생시킨다. 밑줄. 이건 바로 투기 수를 창출합니다. 한 장 넘어가요. 목차 2번. 분양가 자유라. 2번은요. 다시 그래프로 확인. 분양가 상한제 하다가 오늘 자정부로 얘를 다 풀어버린대. 이게 뭐죠? 해지인데 해지. 그러니까 규제하다가 자 오늘 딱 끝나면 분양가 규제를 전부 다 자유라 해지한대. 해지. 그러면 그림 똑같습니다. 얘를 풀어버리면 내일부터 아파트가 그대로 다 오른다. 올라가지. 뭐지? 단기는요, 아파트가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거 아파트 가격 올라갑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공급은 어디까지 늘어날까? 시장 원리 이점을 찾을 때까지 공급 증가. 얘가 뭐? 장기. 그러니까 공급은 증가된다.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풀어버리면, 자율하게 되면요, 내일부터 아파트 가격 오르고,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투기수요가 없지. 똑같은 그림입니다. 따라서 자율의 효과는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항목이 많은데 1번만 볼게요. 1번.
밑줄 하세요. 신규 주택 가격 상승 밑줄. 이는 뭐지? 단기. 내일부터 오르니까 그죠? 단기가 되고요. 가격 상승은 수익성을 향상시켜서 또 밑줄입니다.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 밑줄이는 장기. 장기. 공부 다 된 거예요. 다시 원래 페이지. 자, 지금까지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같이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문제 보고 쉬겠습니다. 문제. 오늘 기출지문 보세요. 자, 2번, 3번, 4번 3개 묶어주고 2번, 3번, 4번 묶어주세요. 2번 문제. 끝에 보니까 꽤 많이 나왔죠. 7회, 8회, 17회. 자, 2번, 3번, 4번이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인데요. 2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을 때, 이때는 질적 수준은 향상입니까? 저하입니까? 저하. 질적 저하죠. 향상 틀렸죠. 다음에 임차인들은 주거 이동은 활발입니까? 저하입니까? 이동도 저하죠. 활발 틀렸죠. 그래서 여러 번 나왔네. X. 3번 문제예요. 임대료 상한제적 임대료 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초과 공급이다. 초과 수요다. 초과 수요. 초과 수요. 많이 나왔죠. 21회, 25회, 28회, 34회. 많이 나왔습니다. 4번요.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때, 낮게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공급 부족이다. 초과 공급이다. 공급 부족. 이 발생하면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9회, 28회, 34회 많이 나왔습니다. 얘가 19회, 27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기출지문을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200페이지 임대료 보조 있죠. 임대료 보조부터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